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 K3 리그 어드밴스 양평FC와 서울 중랑축구단의 5라운드 맞대결, 오늘은 김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호성 해설위원과 제가 첫 번째 만남인데, 오늘 이 양 팀의 맞대결을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속해 있는 팀이 있습니다. 어웨이 팀인 서울 중랑축구단이 어드밴스 리그에는 첫 인사를 건네는 시즌인데 아직까지 승리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지금 1무 3패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감독이 바뀐 이후에 선수단도 많은 물갈이를 했기 때문에 현재 조직력 부분에서 좀 많은 준비가 덜 된 그런 모습이죠. 예, 앞선 화면에서 잠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마치 서울 중랑축구단의 마음을 대변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맞서는 양평FC의 똑같이 감독 교체를 통해서 올 시즌을 출발했었는데 성적은 그 반대 양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독이 바뀌었지만 지난해 이 주축 선수들, 주장 이정원, 김여호수와 임양태, 이런 선수들이 아직 이 주전 선수를 띄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 그대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감독이 바뀌었습니다만 말씀대로 주축 선수가, 그리고 이 선수층의 흔들림 없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즌 초반에 강점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오늘 양평FC는 자신들의 홈 경기장인 용문국민체육센터에서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서울 중랑축구단 입장에서는 리그 첫 승에 도전해야 되는 경기, 그리고 강등권에서 일단 벗어나는 것이 선결 과정이 되겠고요. 양평FC는 개막 이후 5경기 연속 오늘 경기를 통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데 도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주와 이 양평이 현재 이 패가 없는데, 양평도 지난 시즌에도 그랬지만 올 시즌에도 지금 현재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최하위 팀인 중랑을 맞이해서 이 분위기 이대로 쭉 끌고 갔으면 하는 바람일 겁니다. 예, 양팀이 생각하는 것은 승리라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확실히 오늘 경기를 통해서 그 결과 목표는 상이한 모습을 알 수가 있겠고요. 오늘 날씨가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때문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양팀의 5라운드 맞대결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나갑니다. 상습선 소영. 어릴 때부터 언제나 함께였죠. 밤낮 없이 언제나 친구들이랑 공을 찼거든요. 그때는 축구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최근에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 설레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디비전 리그 때문에요. 아마추어인 저도 언젠가는 K리그 선수들과 시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자체만으로 행복하죠.
도전을 향한 열정이 펼쳐지는 무대 양평FC와 서울중랑축구단 2018 K3 리그 어드밴스 5라운드 맞대결로 다시 여러분과 경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요약해드린다면 선두 도전에 나서는 팀 그리고 최하위 탈출에 도전하고 있는 두 팀의 맞대결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제 K3 베이직에서 1위를 차지하고 그것도 무패 우승을 기록한 이후에 이번에 어드밴스 무대로 진입하게 된 어웨이팀 서울중랑축구단인데요. 네. 하지만 현재 또 분위기가 좋지 않고요. 예. 승이 없으면서 선수들이 좀 패배의식에 빠져 있을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네. 오늘 이 좀 젖어 있는 그라운드에서 변수를 노리면서 승리를 가져갈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순위표상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순위 짚어드리죠. 경주 시민축구단이 승점 12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홈 경기를 치르는 양평FC가 승점 2점 차로 바짝 따라붙고 있고요. 역시 경주 시민축구단과 양평FC는 현재까지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포천 시민축구단, 화성FC, 청주시티FC, 김포시민축구단, 춘천시민축구단, 인천시민축구단, 평택시민축구단, 견주시민축구단, 청주FC 그리고 12번째 팀 서울중랑축구단이 1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상위권, 7점, 9점 이 팀들 간에는 사실 아직 리그 초반이기 때문에 예. 그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양 팀의 5라운드 맞대결 선발 명단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FC입니다. 공인성 골키퍼 이진영, 이명태, 김효호수와 권지성, 황재혁, 고광민, 안종훈, 최영훈, 이정헌, 정철호, 김경범 감독이 꺼내든 베스트 11입니다. 이에 맞서는 서울중랑축구단입니다. 임민수 골키퍼, 김상우, 이승주, 김하늘, 박재철, 장원섭, 임승철, 조효근, 심건우, 김태민, 김문기, 김상화 감독이 이에 맞서겠습니다. 네, 양평FC는 지난 시즌부터 이 좋은 활약 보여주던 김여우수와 이정원 그리고 오늘 선발 명단에 들지 않았지만 이 플레잉 코치죠. 예. 네, 플레잉 코치가 좀 좋은 활약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이 중랑축구단은 박재철 선수가 지난 시즌부터 좋은 활약 보여줬는데 오늘도 이 경기에 나서 선수들을 좀 이끌게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경기를 관전해줄 이영균 주심, 박남수, 주현민 제1, 2부심 그리고 이지훈 대기심이 경기를 지켜보겠습니다. 앞서 이 플레잉 코치에 관한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임경원 선수죠. 네, 임경원 선수가 오늘은 명단에 없습니다. 네. 네. 자, 임경원 선수가 시즌 첫 번째 경기 청주FC 3대0으로 팀이 승리할 때 또 팀에 공헌을 했던 선수이기도 했었고요. 네, 팀의 이 후반전에 쪼커 들어가서 이 그라운드에서 선수들을 좀 지도를 하면서 흐름과 분위기를 좀 바꾸는 그런 선수죠. 그렇군요. 앞서 이 조커에 관한 말씀해 주셨는데 4월 21일 앞선 4라운드 경기 이천시민축구단 원정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 조커 투입 교체로 들어왔던 신원호 선수가 골을 기록하면서 계속된 무팽진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 경기에서 임경현 이 플레잉 코치도 후반전에 같이 들어가서 예. 이 올 시즌 합류한 이 고광민 선수와 정말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또 역전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자, 오늘 날씨가 13도 굉장히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 비가 추적추적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 선수들이 후반에 경기의 흐름을 바꿀 때 특히나 또 비가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역할을 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비가 많은 그라운드, 이 변수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오늘은 많이 뛰는 팀이 좀 승리할 확률이 크고요. 네. 이 멘탈적으로 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뛴다면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대 실수로 득점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오늘은 끝까지 좀 집중을 해야 하는 끝까지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경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예. 축구 경기를 볼 때마다 이런 날씨에는 김호성 해설위원이 말한 대로 그런 경기력을 누구나 좀 알고 이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또 김호성 해설위원은 선수 당시에 이런 분위기 또 어떤 경기력을 보이셨나요? 네. 저는 선수 생활할 때 이런 날씨에는 사실 좀 짜증이 나는, 좀 충분히 찝찝한, 그럴 선수들도 느낄 텐데 좀 뛰면서 열이 나고 좀 이 뜨거워진 몸을 날씨가 좀 식혀주는, 요즘에 또 낮에는 날씨가 더운데 예. 오늘 이렇게 좀 선수들이 뛰기에는 정말 시원한 그런 날씨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항상 이 말씀해주신 상수가 존재합니다만 날씨라는 오늘 변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오늘 경기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매 경기 중요하겠습니다만 양평 입장에서는 선두를 추격하기 위한 승점이 필요하고 서울중랑축구단은 어드밴스 제 첫 시즌 보내면서 리그 첫 승, 간절한 첫 번째 승리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양팀의 선수들이 의지를 그라운드 위에서 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양팀의 5라운드 경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반전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멋진 경기를 충분히 보여줄 흔들릴 수 있는 재료가 양팀 있었습니다만 양팀의 성적 자체는 완전히 바뀐 상황으로 흐르고 있고요.
일단 오늘 홈 경기를 치르는 양평FC는 좋은 분위기 속에 현재 3승 1무 승점 10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웨이팀인 서울중랑축구단과 올라오는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자, 왼쪽에 위치한 팀이 홈팀인 양평FC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좀 내려서 젖어 있는 그라운드에서는 선수들의 가장 기본이 중요한 이 컨트롤과 정확한 패스가 가장 중요한 오늘 경기입니다. 예. 어떤 스포츠든 항상 말하는 것이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특히나 오늘 비가 많고 또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양팀 다 이 포백으로 좀 공격적인 이 경기를 펼칠 것 같아요. 예. 먼저 이정원이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 오버래핑 시도 오른쪽 측면 코너 부근이었는데 공격권이 뒤바뀌었습니다. 네, 뭐 오늘 이 중랑으로서는 첫 승을 향한 좀 그런 공격적인 포백이 되겠고 양평은 오늘 홈에서 이 홈 관중들에게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을 찾아준 홈 관중들에게 좀 승리를 선물하는 뭐 그런 의미의 공격적인 전술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중앙 쪽에서 짧은 연결 바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앞서 특히나 이 어린 팬들이 많이 찾아왔더라고요. 네, 또 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생들이 오늘 경기장을 또 많이 찾아줬어요. 예. 이제 러시아 월드컵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축구에 대한 붐을 서서히 끌어올려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자 지금 화면에도 이 어린 학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네요. 또 이 요즘에 이 얼마 전에 염기훈 선수가 또 이 갈비뼈를 골절당하면서 월드컵에 사실 지금 이 부상 선수들 때문에 좀 고민이 깊을 이 신태용 감독이거든요. 이 수비진의 김민재 선수도 좋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뭐 선수들이 항상 부상은 조심해야 되는 요소 중에 또 하나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K3 리그 어드밴스만 봤을 때도 네. 아직까지 리그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선수층이 얇은 K3 리그의 좀 특성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네. 또 부상을 조심해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연결됐습니다. 이정원 선수가 이번에 살려냈습니다. 크로스 올립니다. 자. 헤더! 닿지 않았습니다. 왼쪽으로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자, 지금 이정원 선수가 정말 센스 있게 끝까지 따라가서 이 아웃 프론트로 감아서 골대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예리한 크로스를 올려줬는데 예. 권지성 선수의 이 머리 앞에서 좀 미끄러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마를 살짝 맞으면서. 예. 자, 이정원 선수의 이 오버래핑이 초반에 좀 돋보이고 있는데 팀의 주장인 권지성 선수의 머리까지는 제대로 닿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 중랑의 가운데 중앙 수비수인 임승철, 조효근 선수가 좀 커뮤니케이션으로 둘 중에 한 선수가 이 권지성 선수에게 가서 좀 방해를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예. 지금 두 선수가 아무런 역할을 해주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서울 중랑축구단 입장에서는 간담이 서늘한 순간이었고요. 네. 계속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앞쪽에서 나오면서 자, 공을 뺏어보려 하고 있는데요. 길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평의 볼 처리. 사실 오늘 같은 경기에서 선수들이 좀 제대로 된 패스 플레이나 이 제대로 된 컨트롤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예.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재미없는 경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지금까지는 양팀 선수들이 좀 질 좋은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예. 어쩌면 이 시쳇말로 몸개그가 난무할 네. 수 있는 경기가 될 자. 수 있습니다. 좋은 연결인데요. 속도 대결에서 이번에 수비진이 이겨냈습니다. 네, 지금은 권지성 선수가 좀 중심을 잃었던 장면이었는데 예. 네, 수비수를 좀 잡아채는 상황에서 파울이 선언됐죠. 일단은 계속해서 양 팀의 주장이 각각 돋보이고 있네요. 네, 지금 권지성 선수와 이 이제 임승철 선수. 임승철 선수가 네. 계속해서 싸워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날씨 속에 이런 흐름 속에 오늘 경기 초반 양팀 주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김민수 골키퍼의 골 처리. 헤더. 왼쪽으로 흐릅니다. 다시 양평. 양평의 공입니다. 김여호수아 선수가 일단 2골을 기록하고 있고 네. 앞선 경기는 골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만 2라운드부터 2경기 연속골이었어요. 네, 또 지난 시즌에도 이 여우수아 선수가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쳐줬기 때문에 2경기를 남겨놓고 이 챔피언십을 확정지을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2경기를 남겨놓고 결정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 좀 네. 나눠봐야 될 대목이에요. 그렇죠. 예. 길게 볼 처리 전방으로 찔러줬습니다. 자, 모처럼 중랑이 올라가 보는데요. 수비진의 한 발 빨랐습니다. 양평. 전진 패스. 하프라인 건너고 있습니다. 짧은 패스워크. 볼 처리. 중랑 가슴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센터 서클.
자, 지금까지는 이 양평 선수들의 뭐 패스워크나 조직력적인 부분에서 양평 선수들이 조금 앞서 있는 부분이고, 예. 이 권지성 선수가 수비 뒷공간으로 돌아뛰면서 선수들의 좀 이런 실수라든지 또 다른 변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변수가 곧바로 나왔습니다. 네. 확실히 양평의 분위기가 좋고 초반 압박이 좋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압박이 통하고 있고, 이 중앙 미드필더 이 고강민, 정철호 선수가 정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마음 놓고 앞쪽에서 공격도 할 수 있고 압박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고강민 선수는 K리그 클래식에서도 잔뼈가 굵은 선수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뭐 서울에서 100경기 넘게 출전했고, 예. 뭐 A매치는 없지만 대표팀에 뽑혔을 정도로 정말 뭐 K리그 팬들은 모르는 팬들이 없는 그런 선수죠. 그렇습니다. 자, 화성 FC에서 몸을 담았다가 올 시즌에 푸른색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네. 오른쪽 측면. 지금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고강민 선수죠. 예. 등번호 27번의 고강민 선수. 고강민 현재까지는 선수가, 2개의 도움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이드백 자원이지만 이 오늘 경기에서는 이 팀의 미드필더로 출전을 해서 경기를 또 이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앞선 4라운드 경기 20시민축구단 원정 경기에서 홀로 도움 2개를 기록하면서 팀의 2대1 승리를 일궈내기도 했습니다. 중앙 쪽 이번에 걸렸습니다. 몸싸움 이어지고 있는데요. 휘슬 반응 없습니다. 요즘에 이 사이드백 선수들이 좀 수비형 미드필더나 미드필더로 보직을 변경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예. 지금 고강민 선수도 워낙에 이 경험이 많고 실력이 좋은 노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이 또 미드필더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 독일 대표팀을 봤을 때 필립 람 선수가 대표팀이나 또 자신이 속해 있는 바이에른 뮌헨 그렇죠. 이쪽에서 그런 포지션 변화를 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죠. 뭐 람 선수 같은 경우에는 두 포지션에서 월드 클래스라고 네. 불리울 정도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로 봤을 때도 이 박주호 선수가 이 기성용 선수의 파트너로 낙점됐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양평의 공격 진입됐습니다. 박스 안쪽인데요. 때립니다. 흘러나오고 있네요. 김혜입니다. 들어가세요. 양평 FC 선두를 원하고 있습니다. 권지성의 선제골. 자, 권지성 선수가 이전에 이정원 선수의 크로스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안쪽에서 수비수 숲에서 지금 골을 홀로 끌고 나오면서 멋진 골을 만들어냅니다. 예. 저희가 어쩌면 예견을 했었네요. 양팀 주장의 역할이 초반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전반 7분 만에 권지성 선수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뭐 안쪽에서 여러 번의 굴절이 있었고 양쪽에 수비수 3명이 버티고 있었는데, 예. 그 사이를 집중력 있게 버텨내면서 골을 만들어냅니다. 예. 김여호수와의 자신감과 주장 네. 권지성의 위치 선정이 한 골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전에 저희가 이제 아쉬웠었던 처음 부분, 이정원 선수가 크로스를 했을 때 이 권지성 선수가 헤딩을 시도했었던 부분에서도 수비수 숲에서 혼자서 헤딩을 했거든요. 예. 제가 또 이 수비수 2명의 역할에 대해서 또 짚어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도 수비수 2명 사이에서 뭐 어떤 선수가 방어라고 할 거 없이 이 권지성 선수가 좀 돌아서면서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 플레이를 한 장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수정이 돼야 할 부분들입니다. 예. 이 서울 충남 입장에서는 빗장 수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집중력이 필요했던 초반이었는데 결국 일단 한 골을 내주게 됐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또 득점을 누리기 위해서, 첫 승을 위해서 포백으로 경기를 하면서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섰는데, 좀 어떻게 보면 수비 쪽에서 이 초반부터 문제를 좀 보이고 있네요. 예. 김성화 감독의 빠른 대처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사실 전반 이 7분경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네, 지역 수비는 선수들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역할 분담이 잘 안 됐을 때는 지금처럼 이런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 더 많은 조직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고,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으로 좀 뭐 자기 사람 아니면 옆쪽에 못 보는 사람을 빨리빨리 이 마크맨을 해줄 수 있게 이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죠. 예. 자, 오늘이 5라운드 경기인데 서울 중랑축구단은 1라운드부터 매 경기 실점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실점이 기록됐는데 말씀대로 이 같은 그라운드를 뛰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초반부터 그런 빈틈을 보였던 서울 중랑축구단이 결국 실점을 했습니다. 양평FC는 주장 권지성 선수의 리그 첫 번째 골로 1대0의 리드를 가져왔습니다. 네, 또 이 경기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이 운동장에서 미끄러질 수 있는 변수가 있다. 지금 앞쪽에서 이 권지성 선수가 득점하기 전에 사실 어떤 패스, 슈팅 같은 그런 볼이 들어왔었는데, 예. 이 수비수의 굴절이 되면서 좀 변수가 생겼고, 그 변수를 권지성 선수가 또 득점으로 이어줬죠. 예.
자, 왼쪽으로 기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심의 기가 올라갔습니다. 또 한 번 권지성 선수입니다. 이 지성이는 감천이란 말이 있는데 그런 면모를 딱 보여주고 있네요. 네, 정말 공격적으로 수비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는 권지성 선수입니다. 예. 계속해서 임민수 골키퍼를 괴롭히고 있는 양평FC의 권지성 선수입니다. 사실 이 권지성 선수처럼 계속해서 저렇게 뒷공간을 파줬을 때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긴 하지만 이 상대팀의 포백 라인이 앞으로 밀고 나오지 못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팀 2선 라인이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죠. 예. 저 말씀 때문인지 서울 중랑축구단이 하프라인을 넘어서는 것도 그렇고 네. 상대 진영까지 갔을 때도 공을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뒤쪽에 이 임승철, 조효근 선수가 이 권지성 선수가 계속해서 뒷공간을 돌아 나오기 때문에 앞쪽으로 밀고 나와서 빌드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거든요. 예. 때문에 같은 공간입니다만 굉장히 넓게 사용하고 있는, 비교적 잘 활용하고 있는 양평입니다. 네, 이 양평은 이 김한월 선수가 뒤쪽으로 좀 움직이지 못하고 패스가 좀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고강민, 정철호 미드필더가 수비형 미드필더 두 선수가 한 선수가 앞쪽으로 좀 올라오면서 공격을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공격 숫자가 많은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스루인 이후에 앞쪽으로 연결입니다. 그러나 터치라인 벗어났습니다. 자, 바로 김하늘 선수. 어떤 선수보다도 오늘 서울 중랑축구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현재까지는 가장 답답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네, 또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자, 짧은 패스 잘 나오고 있어요. 오른쪽 측면 스피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여호수와 또 한번 자신감 있게 땅볼 크로스, 슛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위협적인 장면이었어요. 네, 지금도 사이드 돌파에 이은 크로스였는데 가운데 쪽에서 또 공간이 났죠. 예. 빠른 압박 고강민의 좋은 차단 이후에 스피드를 끌어올립니다. 왼쪽 측면 볼 처리. 그대로 골라인 아웃. 이 중랑 수비수들이 정확한 위치를 찾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금 장면들이 많은데 이 포백 라인이 뒤쪽으로 지금 많이 물렀을 때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 수비형 미드필더 선수들이 내려와서 좀 블록을 같이 형성해주는, 지금처럼 크로스가 뒤쪽으로 형성이 됐을 때 좀 끊어주는 이런 역할이 필요한데 지금 이 중앙 수비수 2명 사이에서도 공간이 많이 나고 있고 중앙 수비수와 수비형 미드필드 사이에서도 지금 공간이 많이 나고 있는 별로 좋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예. 축구라는 것이 어쩌면 이 승리하는 데 있어서 골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부심의 기가 올라갔고요. 네. 일단은 수비 라인을 든든히 지키는 것이 급선무가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 개인 대 개인에서 밀렸을 때는 좀 공간을 죽이면서 선수가 좀 실수를 이끌어내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지금 전반 초반까지는 아직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중랑 선수들이. 자, 이번에 한 명 접은 이후에 반대쪽을 택했습니다. 오른쪽 헤딩 경합 떨어뜨리고 있는 양평. 뒤쪽. 이렇게 공이 넘어오더라도 여유롭게 전개하고 있고요. 네. 전진 패스. 터치라인 벗어났습니다. 양평의 공격권입니다. 23번 김태민 선수입니다. 벌써 이 볼 터치하는 부분에서 걸렸어요. 부심의 기는 올라갔는데 주심이 이제서야 확인했습니다. 반칙. 네, 부심이 가까운 위치에서 봤기 때문에 지금 사인을 주는 상황이었고요. 예. 자, 이영균 주심이 휘슬을 불면서 일단 오늘 경기 치르는 데 있어서는 서울 중랑 입장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서 세트피스 기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이럴 때는 먼거리 프리킥이라도 굉장히 좀 위협적으로 느껴지곤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골대 앞쪽에서 바운드가 될 수 있게 좀 킥을 시도해주는 게 좋고요. 예. 선수들은 이 골키퍼나 수비수들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문전세도가 필요합니다. 예, 양평의 수비백은 어떨까요? 넘어옵니다. 골키퍼 동인성이 잡습니다. 네, 지금은 어쨌든 킥 시도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골대 앞에서 바운드가 되게끔 잘 시도가 됐지만 예. 자, 반대로 위협적인 장면이 양평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한번 잡았습니다. 이번에 백쇼트 이후에 이 부분은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네. 끝까지 압박을 가해줬던 양평. 자, 여우수호 선수가 끝까지 올라가서 돌파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까지 열심히 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예. 하지만 이번 맞대결에서는 서울 중랑축구단의 김문기 선수가 일단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어쨌든 이 중랑 수비수들도 양평 공격수들에게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임민수 골키퍼. 전반전 약 15분째 흐르고 있습니다. 오른쪽 올라갑니다. 볼 처리. 걷어내고 있는 양평.
팀의 센터백을 맡고 있는 이진영 선수입니다. 현재까지 한 골 그리고 경고 한 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스 바깥쪽 서성이고 있습니다. 죽고 찼다가 직접 슈팅! 네. 오른쪽 벗어났습니다. 어쨌든 뭐 첫 슈팅이 나왔는데 뭐 좋은 시도입니다. 좋은 예. 시도였고 지금은 슈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리그에서 한 골을 기록하고 있는 김한월 선수, 팀의 리그 첫 번째 골을 기록했던 선수입니다. 네, 또 이렇게 슈팅을 시도하면서 분위기를 바꿔주는 이런 중량의 시도는 좋아 보입니다. 예. 이렇게 답답할 때 슛을 통해서 계속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이 또 축구이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또 볼이 수비에게 맞고 나오는 이런 굴절된 볼을 또 럭키로 또 골을 득점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시 양평이 공격권을 가져왔습니다. 권지성 뒤쪽으로 패스. 유기적인 패스가 이어집니다. 왼쪽. 자, 양평도 노련합니다. 무리해서 들어가지 않고 중랑 수비수들이 지금 뒤쪽으로 돌아뛸 걸 예상을 하고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율을 해주는 이런 모습이고요. 예. 지금 패스까지도 서울 중랑의 공격이 있었습니다만 본인들의 호흡으로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크로스 올라옵니다. 들어서! 자, 지금은 그렇군요. 자, 옵사이드가 선언이 예. 됐는데 자, 지금 권지성 선수의 발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사실 뭐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맞지 않았어도 이 권지성 선수가 옵사이드 지역에서 볼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옵사이드가 지금은 맞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 부분은 골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옵사이드가 네. 선언됐고, 하지만 또 한 번 권지성 선수의 발끝에서 위험한 장면이 서울 중랑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양평의 이 공격의 꼭지점은 권지성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그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임승철과 조효근이 확실하게 막아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예. 아직까지는 수비진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서울 중랑 축구단입니다. 네, 반대로 생각하면 이 권지성 선수가 그만큼 위협적인 능력을 가진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땅볼이든 날아오는 크로스든 굉장히 권지성 선수에게 갔을 때 위협적이에요. 네. 자, 치명적인 위기를 한 차례 건너뛴 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울 중랑. 그러나 패스 연결이 여의치 않습니다. 자, 양평 선수들 수비 전환도 빠르기 때문에 이 중랑 선수들이 사실 드로인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빨리 좀 선수들이 자리를 잡기 전에 시도해주는 게 좋은데 예. 양평 선수들이 워낙에 또 수비 전환이 빠르죠. 예. 그 때문에 지체가 되고 있고 일단은 가운데 쪽으로 공이 넘어왔습니다. 중앙 쪽 왼쪽 연결 박재철의 패스였습니다. 김문기 오랜만에 오버래핑 왼쪽 측면 흔든 뒤에 수비진에 막혔습니다. 여우수아 선수가 지금 여기 뒤쪽까지 최후방 라인까지 내려와서 또 수비를 해주고 있네요. 네. 또 포메이션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 날개를 맡고 있는 네. 선수인데 사이드백 역할까지 해줬습니다. 네, 이정원 선수의 백 뒤 커버를 봐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예. 잘 연결됐어요. 중랑 축구단 박스 안쪽인데요. 혼자 상황. 박재철 넘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카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카드가 어디 쪽으로 향할까요? 자, 지금은 일단 프리킥은 많습니다. 네, 프리킥이 선언이 됐고요. 예. 카드가 아니고 저 스프레이, 그렇군요. 베니싱 스프레이를 예. 저도 카드가 나오는 줄 알고 예. 보통 이 카드가 나오는 각이었는데 그렇죠. 이 베니싱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프리킥 지점을 알려줬습니다. 이영균 주심이 박스 바깥쪽에 프리킥을 지정을 했고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박재철 선수가 자신의 오른발을 가동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박재선 선수가 오른발 킥이 좋은 선수죠. 예. 그대로 때렸는데 흐른 공입니다. 양평의 볼 처리. 자, 지금 권지성 선수가 또 이 벽을 형성을 해서 또 막아주는 장면이고요. 예. 그대로 밀어붙여졌고 떨어지는 공. 다시 볼 처리 양평. 이번에 공 처리가 미숙했습니다. 그리고 반칙. 자, 지금은 글쎄요. 지금 상황도 사실 카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예. 자, 이번엔 뒷주머니로 손이 가지 않았던 네. 이영희 주심이었고요. 하지만 이 속공에 나섰던 양평이었기 때문에 카드를 좀 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뭐 그대로 빠졌다면 뒤쪽에 이 두 명의 공격수가 있었던 양평이었기 때문에 예. 중랑으로서는 좀 위험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영리하게 잘 끊어낸 중랑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전에 양평이 위기를 한 차례 극복한 이후에 올라갑니다. 이 앞선 프리킥 상황에서 임재철 선수의 킥을 권정 선수가 다리로 막아냈는데 예. 좀 아픈가 봐요. 네. 계속해서 다리를 절고 있네요. 예. 그리고 오른쪽 측면 연결되는 과정에서 넘어졌습니다. 네, 지금 여우수아 선수가 먼저 어깨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 수비수가 등을 미는 동작이 됐죠. 예. 때문에 이번엔 또 카드가 아니라 네. 스프레이고요. 그만큼 이 여호수와 김여호수 선수가 스피드가 있고 네. 이 어깨를 먼저 집어넣는 것이 상대와의 몸싸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저돌적입니다. 예. 사실 좀 선수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지금처럼 지금 아파하는 장면인데 넘어지면 굉장히 아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저돌적으로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득점에 앞서 서울 중랑의 기회와 비슷한 지점입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 박스 바깥쪽입니다. 고광민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흘려놨고요. 왼발 연결. 짧은 패스워크인데 권지성 크로스. 자, 슛! 수비진에 맞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한 번 접습니다. 내로. 오른발 슈팅! 골키퍼! 낮은 자세로 발로 막아냈습니다. 아직 나가지 않았나요? 자, 오른쪽으로 흘러나오는데요. 계속된 위기. 중랑의 볼 처리. 자, 지금 뭐 굉장히 여러 번의 네, 여러 장면의 슈팅 장면이 있었는데 이 양평의 준비된 프리킥 장면 그리고 실패를 돌아갔을 때 좋은 크로스 장면 또 슈팅 장면까지 자 어쨌든 이 윤민수 골키퍼가 다 막아내는 장면이었죠. 예. 서울 중랑축구단 입장에서는 본인 진영에서 한 차례 난리가 났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집중력을 가지고 막아준다면 뭐 중랑도 앞으로 또 경기가 해볼만 합니다. 예. 크로스 이번에 골키퍼 떴습니다. 임민수 빠르게 연결. 자 미드 김한월 그렇죠. 지금 뭐, 네, 어쨌든, 김한월 선수에게 볼이 연결되는 장면에 있어서, 사실 김한월 선수에게 볼이 연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뒤쪽에 있는 이선 선수들이 지금 접근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연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좀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자 다시 한번 양평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전진 패스 중앙으로 찔러줍니다. 속도 대결. 이번엔 수비진이 이겨냈습니다. 자기 진영에서 걷어냅니다. 그러나 이 공을 양평이 가져갑니다. 중앙 쪽 비어있고요. 찔러줍니다. 자, 박스 반대. 안쪽. 크로스! 골키퍼! 자, 이번에도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공을 따냈습니다. 박스 안쪽 찔러줍니다. 가운데 박성면. 자, 굉장히 타이트한 수비입니다. 이겨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수비진 2명 그리고 공격진 2명인데요. 빠르게 따라옵니다. 오른쪽. 길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이 볼이 이렇게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서 패스를 이어줘야 합니다. 예. 패스의 강도도 조절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왼발 골키퍼 흐른 공 슛! 어허! 수비진의 발이 막아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정말 재밌습니다. 예. 네. 사실 이런 경기력이 또 수중전의 묘미죠. 그렇죠. 네. 지금 뭐 비가 오기 때문에 템포도 굉장히 빠르고 계속해서 양팀 선수들이 실수를 해주면서 뭔가 재밌는 장면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네요. 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와중에 마지막 터치는 또 양평이었고요. 네, 지금 이것도 실수죠. 네, 잘못 맞았어요. 잘못 맞았기 때문에 저쪽으로 연결이 됐고, 자, 어쨌든 뭐 실점 이후에 이 중랑의 수비 라인이 조금 더 집중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 번의 찬스가 있었지만 다 막아내고, 어쨌든 뭐 25분까지 잘 끌고 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 중랑 입장에서는 전화 위복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네. 계속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양평 이번에 따냈습니다. 중랑 짧은 패스 찔러줍니다. 오른쪽 박스 바깥쪽 접고 자. 들어갑니다. 왼발 슈팅! 자, 역구물이군요. 역구물이네요. 네. 예. 하지만 돌파가 굉장히 매서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축구에서 이 득점 찬스에서 넣지 못하면 거꾸로 먹는다라는 이런 속설이 있는데 예. 사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 득점 찬스가 정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또 찬스를 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예. 앞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던 김태민 선수였고요. 중랑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복선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확실히 실점한 이후에도 계속 끌려가는 서울 중랑이었는데 20분을 넘어서면서 이제 본인들의 호흡을 되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양평 선수들이 너무나 몰아쳤기 때문에 지금 한 번의 이 수비 장면에서 수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잠깐 이 방심했던 이 틈을 이용해 한 중랑이죠. 그렇습니다. 아쉽게 뭐 득점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중랑 선수들이 좀 분위기를 반전할 만한 그런 장면이었어요. 예. 양평 중앙 쪽 뺏어냈습니다. 중랑 오른쪽
뒤쪽으로 박재철의 패스 왼쪽 택했습니다. 정확히 연결됐습니다. 김문기 공간은 찾아 들어가면서 패스를 선택했습니다만 뺏깁니다. 네, 지금 뭐 무리로 돌아갔지만 어쨌든 이 이전에 23분쯤에 날린 슈팅 이후로 뭔가 좀 짜임새가 있어진 공격의 짜임새가 있어진 중랑의 모습입니다. 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 1대0이기 때문에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단번에 패스가 약간 길었습니다. 살리고 있습니다. 권지성. 자, 코너 쪽에서 나오는 것을 차단합니다. 중랑 다시 공격권 양평 정철호 중앙 쪽 고광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면 조금씩 올라가다가 뒤쪽으로 고광민. 자, 이런 조율이 양평이 정말 좋습니다. 예. 중앙 쪽 왼발 슛 이번에 왼쪽 벗어났습니다. 네, 수비 다리에 맞았죠. 예. 이렇게 좀 안쪽에 수비를 가둬놓는 이 양평의 플레이, 안쪽에 이 권지성, 황재혁, 여우수아 선수가 깊이 박혀서 좀 볼을 받아주게 되면 이 중랑의 수비 라인들이 뒤쪽에 들어가서 나오질 못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볼을 뺏긴다고 하더라도 이 중랑 선수들은 너무 먼 거리를 공격을 나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칠 수 있고요. 예. 이렇게 좀 조율을 해주고 있는 노란 선수들이 조율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자, 2명 잡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걷어내더라도 계속해서 양평의 공이 이어졌었는데 그렇죠. 지금 같은 상황이죠. 그러네요. 지금은 먼 거리를 패스했다고 하더라도 많은 선수들이 서포터하는 거리와 이 시간이 멀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시 공격으로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예. 자, 결국에는 양평이 추구하는 것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원사이드 경기가 될 텐데 그렇죠. 일단은 중랑의 추격을 뿌리치고 1대0 팀의 리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전반전 7분 권지성 선수의 선제골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양평의 이 공격수들이 안쪽 깊이 서서 이 수비수들을 잘 유린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이번엔 중랑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크로스 올라옵니다. 반대쪽 아직 공 살아 있습니다. 김상우 선수 양평 진영에서 그대로 골라인 아웃. 자, 지금도 이 사이드 윙어가 볼을 잡았을 때 사이드 풀백 선수는 서포트를 왔지만 가운데 있는 미드필더 선수들이 또 서포트를 오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패스할 수 있는 루트가 한정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공을 지니고 있는 선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공을 받을 선수의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먼 곳에 있을지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각을 벌려서 받을 수 있는 곳에 지금처럼 나와주는 게 필요하죠. 예. 이번에 양평 중앙 쪽 매섭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연결 짧았습니다. 비가 오고 있고 그라운드가 미끄럽기 때문에 이렇게 패스의 강도도 중요하겠고요. 네. 짧은 패스가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중랑 선수들은 지금 이 타이밍에 공격수를 좀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조금씩 충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평의 선수들도 거의 다 들어와 있고요. 네, 양평 선수들이 워낙에 이 공수 전환이 빠른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미 예. 다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박재철의 패스 날카로웠습니다. 왼쪽 가운데 뺏깁니다. 네,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안쪽으로 투입되기가 쉽지 않아요. 예. 양평. 특히나 이 미드필드진 팀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양평 FC 3인방의 이 볼 연결 자체가 굉장히 매끄럽네요. 그렇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 뭐 찾아볼래도 실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좋은 이 패싱 플레이를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중랑의 미드필더들은 뺏지 못할 거면 차라리 뒤쪽으로 물러나는 그런 방법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 중랑의 미드필더들이 앞에서 뺏으려는 시도보다는 차라리 뒤로 물러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랑은 힘들 수밖에 없죠. 예. 지금 뭐 완전히 내려선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오른쪽 갑니다. 김효 호수아. 앞에 수비수 2명, 뒤쪽 이정헌 올려줍니다. 권지성 그 전에 머리로 처리합니다. 중랑. 아, 그렇죠. 지금처럼 뒤쪽 끊겼을 압박. 때 왼발 준비. 슈팅! 고광민! 들어갔어! 한 골을 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양평 FC.
자, 또 무서운 장면이 이런 장면입니다. 예. 수비수를 뒤쪽에 가둬놓고 공격을 했을 때 이 고강민 선수가 오늘 수비형 미드필더 출전했지 않습니까?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을 했지만 워낙에 이 수비라인 뒤쪽으로 물러나 있기 때문에 고강민 선수가 이렇게 앞쪽으로 뛰어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볼을 또 끊어서 슈팅으로 골까지 연결해주고 있는 이 고강민 선수입니다. 예. 고강민 선수의 오늘 팀의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네, 슈팅이 뭐 K리그 1 서울 출신의 그 클래스를 보여주는 그런 슈팅이었고요. 그렇습니다. 홍은희 시적이나 클래스는 영원하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드는 고강민 선수의 멋진 뜻이었습니다. 네, 거의 K리그 100경기 쉽지 않거든요. 예. 말씀해주신 대로 대표팀의 부름을 받은 적도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2경기 연속 포인트를 기록하는 고강민 선수. 이제 리그 한 골 2개의 도움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사실 뭐 득점하는 지금 두 장면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워낙에 뒤쪽으로 선수를 중앙 선수를 잘 가둬두고 있고 한 번씩 이 중앙 선수들이 실수했을 때 끊어서 이 슈팅으로서 계속해서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랑은 지금 공격 자체를 연결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너무나 쉽게 골을 뽑아내고 있는 양평이고요. 예. 자, 연결됐어요. 위기입니다. 양피즈 위기인데요. 자, 기회입니다. 근데 김나영! 슛 때리지 못했습니다. 막아내고 있어요. 공인성의 슈퍼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조각이네요. 네. 자, 반면 중랑 입장에서는 이 골만큼은 굉장히 필요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컨트롤을 하는 장면보다는 바로바로 좀 슈팅을 이어주는 이런 장면이 좋아 보이는데 예. 자, 공인성 선수 뭐 몸을 날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고른 선수도 역시 몸을 날리면서 슛을 가했는데 추격골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사실 골 넣기가 정말 힘든 게 축구인데 예. 네. 너무나 쉽게 득점을 해준 양평이고요. 이런 상황 골대 바로 앞까지 가서도 득점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중랑입니다. 예.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그 중에서도 운도 조금 따라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모두 챙기고 있는 양평입니다. 그렇죠. 왼쪽 측면 크로스 자신 있게 올라옵니다. 이번엔 골키퍼. 양평은 올라오는 크로스 하나하나가 굉장히 매섭고 네. 공격 전개마다 모두 기민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율을 또 템포를 조율을 할 수 있고요. 예, 또 이 수비수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지금처럼 한 번에 길게 연결해주는 이런 패스도 정말 정확합니다. 예. 자, 중랑이 왼쪽으로 돌아 들어가는데 터치가 길었습니다. 자, 지금 전반전 32분에 선수 교체를 해주고 있네요. 예. 일단은 등번호 18번의 신건우 선수가 앞서 위협적인 슈팅을 가했던 신건우 선수가 빠지고 있습니다. 네, 3번에 김호승 선수가 투입이 되고 있죠. 예. 지금 이 교체는 어떤 이유라고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선수들이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된다든지, 이 포지션의 변화를 가져가려는 이 중랑의 생각인 것 같은데, 예.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김호승 선수가 포지션은 수비수예요. 네, 지금은 공격 선수가 빠지고 수비 선수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예. 김여호수와 박스 안쪽에서 찔러주는 패스 차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랑 입장에서는 포메이션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프라인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번에 간결한 패스 이후에 오른쪽 터치가 깁니다. 양평의 볼처리 전진 패스 다시 볼 차단 중랑. 이번엔 짧게 잘 올라옵니다. 방향 전환 이후에 중앙 쪽 임승철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문기 왼쪽 투입됐던 김호수 선수. 네, 지금 김호승 선수가 이 왼쪽 미드필더로 자리하게 됐고요. 예. 23번 김태민 선수 왼쪽에 있던 김태민 선수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이드백 수비수를 지금 출전시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크로스를 좀 이용해서 크로스에 의한 슈팅을 좀 이어나가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안쪽으로 잘라 들어가는 플레이는 많았지만 지금 크로스에 의한 이 패턴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크로스에 의한 이 공격 패턴을 만들어가려는 중랑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공격의 해법이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라도 찾겠다라는 김상호 감독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네. 왼쪽
계속해서 양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쉽게 건너오고 있습니다. 네, 양평은 계속해서 이 쉬운 상황일 때 지금처럼 크로스가 올라오죠. 올라왔고요. 머리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흐른 공. 왼발 준비. 슈팅. 굴절됐습니다. 다시 가져갑니다. 슛! 어허! 골대 강타. 자, 오늘 미드필더 선수들이 이 일선 선수들 황재혁, 권지성, 김용호서 선수가 깊이 들어가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안정훈, 고강민, 정철호 이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많이 지금 나와서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예. 자, 방금은 안정훈 선수의 크로스바를 때리는 슛이 됐고요. 이번에도 네. 굴절이 됐고 이 그렇죠. 공은 끼림의 양평 쪽이었고요. 이 중앙 수비수들이 최대한 빠르게 지금처럼 뛰어나와서 블로킹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전반전 35분째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 전반전에 약 10분 정도 남았고요. 이번엔 양평 FC의 반칙이었습니다. 이 양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양평은 이 사이드 쪽으로 볼이 왔을 때 크로스하기 편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크로스를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권지성 선수를 마크하기 위해서 이 포백 라인이 맨 뒤쪽까지 지금 물러있는 상황이고요. 예. 중랑은 편한 상황에서 크로스를 올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양평 선수들이 이 사이드 쪽으로 다 나가서 수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이드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기는 이 볼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김호승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크로스에 의한 슈팅을 좀 하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아직까지는 김호승 선수가 투입된 이후에 측면에서 활로를 깨하지 못하고 있는 중랑이 되겠고요. 양평의 볼 차단. 이번에 걷어내고 있습니다. 임승철. 조금씩 올라옵니다. 전진 패스 뒤쪽. 자, 이번에도 패스 미스. 어렵게 공을 따냈습니다. 반대쪽 봅니다. 왼쪽 김문기. 자, 그렇다면 이번 크로스 어떻게 나올지요? 다시 김문기. 그렇죠.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게 되면 많은 선수들이 나와서 블로킹을 하게 되겠죠. 예. 크로스 올라왔지만 앞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이렇게 다시 시간을 주면 뭐 어떻게 보면 양평에게는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시간을 지체할수록 중랑으로서는 공격을 성공하기가 쉽지 않죠. 예. 지금도 보면 양평의 수비백은 굉장히 견고하고 그리고 짜임새 있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밀어내고 있는 양평. 두드리고 있는 중랑. 전진 패스 걸렸습니다. 김호승 왼발 슛. 이번에 수비벽 흐린 공. 기회가 됐습니다. 왼발 슛. 이번에도 수비벽. 크로스 준비. 김문기 올렸습니다. 왼발 슛. 골키퍼 옆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금도 양평 선수들이 침착하게 슈팅 각도만 정확히 막아서 블로킹을 해주고 있는 이런 좀 노련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예. 중랑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이 양평 선수들이 득점하고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좀 무리할 수 있지만 슈팅을 좀 시도해주는 이런 장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앞서 이 김태민 선수의 위협적인 슛 장면 이후에는 또 네. 큰 슛 장면 나오지 않았고, 물론 또 신건우 선수의 이 문전에서 위협적인 장면도 있었습니다만 추격골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슈팅을 시도했을 때 수비를 앞으로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예. 하지만 선수들이 슈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슈팅할 수 있는 각도만 딱 서서 막아주게 된다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만큼 양평FC 선수들이 공수 양면에서 영리하게 경기를 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적게 뛰고 많이 잘 막아낼 수 있는 이런 노련함을 또 보여주고 있죠. 예. 그리고 자신들의 공간은 또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네. 여유롭게 자기 진영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밀고 올라옵니다. 오른쪽 측면 또 한번 공간이 생겼습니다. 살렸습니다. 이정원 크로스. 자, 이정원 선수. 하군요. 네. 골라인아웃. 자, 지금 너무 잘 잡아놓은 줄 알고 반대쪽을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 공이 나간 줄도 몰랐어요. 예. 네. 이번에는 이정원 선수가 공을 놓쳤기보다는 공이 도망갔다라고 표현해야겠습니다. 네. 이정원 선수가 너무 자신도 어이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쪽에 이 선심 쪽으로 돌아서 나갔어요라고 이제 확인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예. 머리로 떨어뜨렸습니다. 다시 양평. 곧바로 공격 기회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왼쪽 잘 열어줬습니다. 크로스 이번엔 높게 잡아놓고, 자, 김여호수와 뒤쪽 들어오는 이정원을 봤습니다. 단번에 올립니다.
중앙 지역 떨어지는 공 머리 연결. 골키퍼 잡습니다. 자, 어쨌든 크로스를 하기 쉬운,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계속해서 크로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권지성 선수가 기다리고 있고요. 네. 권지성 선수가 이 피지컬적인 면이나 좀 싸워주는 이런 부분에서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중랑의 두 명의 센터백들이 권지성 선수에게만 지금 계속해서 수비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주변에 있는 황재혁, 김효수, 안정훈 선수가 또 공격적으로 올라오고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체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권지성 선수에게 네. 마크맨이 한 명이 더 따라붙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더욱 생기고 있는 양평인데요.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중랑의 미드필더는 더욱더 체력적으로 힘들어지겠죠. 예. 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전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중랑. 이미 2골을 허용을 했습니다. 게다가 교체 카드도 먼저 한 장을 사용한 서울중앙축구단. 중앙쪽 다시 양평 찔러줍니다. 지첩 스페이스 선택 그리고 권지성이 달려나갑니다. 오, 네. 이번엔 좋은 태클. 자, 조효근 선수가 또 잘 막아내는 모습입니다. 예. 자, 방금은 권지성 선수가 넘어졌음에도 또 한 번 따라붙으면서 골키퍼를 위협해 봤었고요. 그렇습니다. 뭐 저 시간에서도 이 골키퍼의 실수를 좀 이끌어내려는 이런 모습이에요. 예. 저렇게 공격수들이 일선에서 저 정도 수비만 해줘도 뒤쪽에 있는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은 정말 편하게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팀의 공격이자 수비 역할까지 단숨에 해내고 있고 또 한 번 양평의 공격인데요. 김여호수와 중앙쪽 접어넣고 왼쪽 칩니다. 어깨 싸움에서 이겼어요. 중앙쪽 넘어지지 않고 굴절된 공이 또 한 번 오른쪽으로 연결. 이정헌 짧은 패스와 스리 패스의 간결함 그리고 정확함을 보여주고 있는 양평. 네, 어쨌든 뺏기지 않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양평 선수들은 뭐 한 60% 속도로 뛰면서 볼을 뺏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중랑 선수들은 뺏기 위해서는 100% 이상의 스피드로 달려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체력 소진하는 속도나 뭐 선수들의 좀 심리적인 부분에서 좀 더 힘들어질 중랑이죠. 예. 그리고 극복한 이후에 역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왼쪽 김하날. 태클이 깊었어요. 자, 이번에는 베니싱 스프레이가 아니고 예. 그렇죠. 경고가 나오겠죠. 이번에 노란색 카드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이명태 선수의 반칙이었고 경고 네. 한 장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이영균 주심이 네. 지체 없이 곧바로 옐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라는 생각을 네. 지금은 완전히 빠진 상황이었죠. 사실 이 부분은 만약 뚫렸다면 네. 중랑의 기회로 곧바로 연결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경고가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공에 집중을 가하고 있는 공인성 골키퍼. 전반전 말미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자, 중랑도 지금 한 골 먼저 따라가면서 추격을 해야 합니다. 역시나 키커너 박재철 올라왔습니다. 골키퍼. 자, 양평 선수와 충돌이 있었는데 일단 공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중랑의 슈팅이 굴절되면서 오히려 3대2 굴절을 유도했던 양평 선수입니다. 네. 글쎄요, 뭐 어쨌든 슈팅도 나온 상황이었고 끝까지 집중을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예. 양평 선수들이 뭐 워낙에 잘 막았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여호수아 선수가 또 한 번 수비진에 가담하면서 팀의 공격권을 가져왔습니다. 양평 입장에서는 이 위기까지 넘겼기 때문에 전반전을 이대로만 마무리한다면 후반전이 오히려 또 기대가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수비진에서도 선수들이 좀 천천히 볼을 돌리자라는 이런 사인이 또 들어갔고요. 예. 오른쪽. 이번에 중랑. 짧게 그러나 양평. 자, 양평의 미드필더들 네, 정말 좋습니다. 예. 네, 볼이 들어오는 지역 어디서라도 다 양평 선수들이 나와서 막아주고 있죠. 예. 공이 오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공이 네. 어디에 올지를 알고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뭐 뛰지 않고 딱 서 있으면 그 자리로 바로 볼이 오거든요. 예. 마치 자석처럼 이렇게 딱딱 달라붙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김여호수아 이정헌. 자, 운동장을 또 크게 사용하면서 이 중랑 선수들을 계속해서 뛰게 만들죠. 예. 이번엔 수비진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머리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공이 또 한번 양평에게. 안정훈. 오른쪽. 김효호 수아. 직접 돌파 시도. 개인기를 부리면서 슈팅까지. 이번에 굴절되면서 위험했습니다. 네, 영선 선수가 안쪽으로 또 잘라 들어가면서 멋진 드리블과 슈팅을 또 보여줍니다. 예. 어떻게 보면 축구에서 이렇게 원사이드한 경기를 하면 때리다 지친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은 이 맞는 입장에서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때리는 선수 입장에서는 뭐 큰 힘을 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때리고 있고 정말 힘들게 막아내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 타격 횟수가 중요하기보다는 정확도가 중요한데 그렇죠. 이 정확도적인 측면에서도 양평이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높은 포물선 그리면서 코너킥 올라왔습니다. 떨어지는 공 수비진 멀리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양평에게 1분이 주어졌습니다. 추가 시간에 1분이 주어졌습니다. 전반전 현재 홈팀 양평FC가 2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전반전 7분에 권지성 선수의 선제골 그리고 29분경 고광민 선수의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양평은 뭐 전반이 끝나고 벤치에서 별로 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뭐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 자, 김경범 감독이 좀 흐뭇하게 전반전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고요. 네. 방금 반칙 선언 중라인 공격권입니다. 특히나 오늘 경기 전에 이 순위와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선두를 추격하고 있는 양평이 먼저 그라운드에 나서서 또 훈련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네, 뭐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조직력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을 경기 전까지 확인하는. 자, 얼마 슈팅! 이번에도 역금을. 그러나 이번 공격만큼은 굉장히 매끄럽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네, 정말 그러나 좋은 슈팅이었죠. 예. 이 슈팅이 마지막 슈팅으로 직결되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양평FC와 서울 충남 축구단 2018 K3 리그 어드밴스 양팀의 5라운드 맞대결. 일단 홈팀이 2대0으로 앞선 채 마무리됐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권지성 선수의 선제골 이후에 고광민 선수의 추가골이 넣으면서 2대0의 점수로 전반전이 마감되게 됐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을 다시 이어가게 될 텐데 좀 어떤 내용을 집중 있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양평은 지금 이대로 그냥 경기를 진행해도 뭐 감독이 특별히 뭐 할 말이 없을 만큼 경기를 잘 이어주고 있고 예. 중랑으로서는 뭐 후반전에 어떻게 보면 또 변수가 이 미끄러운 그라운드에서 변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사이드에 좀 빠른 선수들을 좀 교체 투입을 하면서 또 다른 변수를 노린다든지 예. 이 양평 선수들이 사이드 자원들이 깊숙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은 지역에서 공격을 좀 시도를 해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 전반전이 끝났고 후반전에는 그러한 변화가 드러날지 잠시 후 양팀의 5라운드 맞대결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아진 선수 수와 작아진 운동장, 개인당 볼터치와 패스, 드리블 횟수 증가, 1대1 상황 증가, 빠른 경기 템포로 인한 빠른 상황 판단, 빌드업 능력 및 창의적 공격 기회 증가. 지금 이 순간부터 난 달라질 거야. 날 막아볼래? 진짜는 지금부터. 이제부터 난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다.
하나 줄까? 와. 오, 진짜 왔다. 더 왔다. 대박! 역시 해피다. 감사합니다. 팔8의 장점은 볼 터치와 패스워크, 팀워크, 빠른 공수 전환, 그리고 압박 이런 부분에서 좋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 8대8 경기는 아무래도 선수 개입 기량들을 많이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훈련을 많이 하고 또 이제 게임을 뛰면서 보니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8대8은 심지어 틀려가지고 굉장히 이제 스피드가 있고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경기라 긴장이 되는 쪽으로 굉장히 훌륭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애들이 뛸 수 있는 활동이 더 많아진 것 같아서 네, 좋아 보입니다. 네. 선두에 도전하는 팀 그리고 최하의 탈출에 도전하는 두 팀이 5라운드 승부를 겨루고 있습니다. 2018 K3 리그 어드밴스 김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평 용문 국민체육센터에서 펼쳐지는 양팀의 경기를 중계방송해드리고 있는데요. 전반전은 일단 선두에 도전하고 있는 팀이 확실하게 분위기를 가져갔던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 경기력이면 사실 이 경주가 지금 4연승을 달리고 있고 양평이 3승 1무인데 이 정도 경기력이면 그냥 이대로 쭉 이 경주 시민을 좀 스트레스를 주면서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지금 시간이 오후 2시 54분인데 오후 3시부터 김포 공설운동장에서는 1위 팀 경주시민축구단이 김포시민축구단과 맞대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자극이 됐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 앞서 있는 팀 입장에서는 이런 스코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예.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경기를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제는 이제 저희가 그 자극제가 됐다는 말씀 해드렸는데 하이라이트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경주시민축구단을 좀 자극을 했을지 저희가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이 장면부터 해서 조짐이 보였죠. 예. 서서히 그 조짐을 만들기 시작했고 왠지 고래 냄새가 느껴지는 듯한 공격력이었는데요. 네. 김요수아 선수의 날렵한 움직임 그리고 굴절된 공이 하필이면 권지성 선수에게 향했어요. 권지성 선수가 이 슈팅하는 볼을 정확히 컨트롤해내는 능력도 정말 좋았고 예. 이 어쨌든 슈팅을 계속해서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 찬스가 났던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김여호수와의 저돌적인 플레이 그리고 권정 선수의 위치 선정이 돋보였던 양평FC의 선제골 장면입니다. 이 시간부터 계속해서 양 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시작부터 크로스와 많은 슈팅을 시도했었던 양평이었고 예. 이 슈팅과 크로스를 시도하지 못했던 이 중랑의 모습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세트피스 기회도 있었던 중랑이었습니다만 큰 위협은 되지 못했고요. 그렇습니다. 이 슈팅 역습은 어쨌든 골대 안쪽으로 슈팅을 유도를 했을 때 골키퍼가 좀 실수를 한다든지 수비가 실수하는 부분이 나오는 상황인데 예. 골대 바깥으로 계속해서 이 슈팅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좀 어려운 장면이었고요. 네. 반면 양평은 물론 이 장면이 네. 옵사이드였습니다만 이런 장면이 많이 속출됐고 이 장면도 정말 그렇죠. 재밌었던 네. 하나의 내용이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골대 안쪽으로 이 슈팅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뭐 저런 실수라든지 저런 재밌는 장면이 계속 나온 상황이고요. 예, 하지만 앞서 중랑의 김태민 선수의 위협적인 슛 이후에 분위기를 조금 가져갔던 중랑, 하지만 이 골로 다시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네, 고광민 선수의 클래스가 보이는 좀 멋진 슈팅이었고요. 예. 전반전 약 30분경에 터진 골. 하지만 여기서 추격골을 마련했었더라면 서울 중랑은 이대로 전반전을 허용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뭐 중랑도 찬스가 없었던 건 아닌데 뭐 이렇게 살리지 못하면서 좀 어려운 분위기로 끌려가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오늘 공교롭게도 이렇게 구설댕공이 양평 쪽으로 많이 향했고 안정훈 선수의 크로스바를 맞히는 슛 장면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양평FC와 서울 중랑 축구단의 5라운드 맞대결은 후반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여드렸던 대로, 언급해드렸던 대로 양평FC가 2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선두 등극에 도전하고 있는 양평FC의 후반전은 어떨지 잠시 후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아진 선수 수와 작아진 운동장, 개인당 볼터치와 패스, 드리블 횟수 증가, 1대1 상황 증가, 빠른 경기 템포로 인한 빠른 상황 판단, 빌드업 능력 및 창의적 공격 기회 증가. 지금 이 순간부터 난 달라질 거야. 날 막아볼래? 진짜는 지금부터. 이제부터 난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다.
자, 양평이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후반전 변화를 깨하고 있는 중랑이 맞서고 있습니다. 네, 양팀이 후반전도 침착하게 경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머리 연결. 이 중랑으로서는 후반전에 좀 더 차분하고 어떻게 보면 또 짜임새 있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 미드필더 쪽에 숫자를 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앞서 전반전 마무리할 때 이 변화가 필요하고 또 변화가 어떻게 적용이 될지 기대가 모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자, 양평. 일단 대수롭지 않게 곧바로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골키퍼 임민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양평은 전반과 같이 무리해서 공격을 시도하지 않고 있고요. 뒤쪽에 이 고강민과 이 정철호 두 명의 수비형 필러들이 톱백 앞을 잘 막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혼자 상황 어깨 싸움에서 이겨냈습니다. 양평 빠르게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죽고 찾고 있는데요. 오른쪽 택했습니다. 아하, 이번에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 여우수아 선수는 앞쪽으로 패스를 좀 기대한 상황이었고 패스는 저기다 뒤쪽으로 연결된 상황이었습니다. 예. 안정훈 선수와 김요호수아 선수가 이번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중랑 패스가 터스라인 아웃으로 이어집니다. 양팀 특별한 변화 없이 계속해서 경기 이어지고 있는데 예.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시간을 보내다가 한 30분 정도 남은 상황에서 뭔가 변화를 가져갈 만한 이 중랑 선수들입니다. 예. 태클 피했습니다. 중랑 오른쪽 확인한 이후에 곧바로 뿌립니다. 안내 줘. 오른쪽에서 흔들고 있습니다. 김태민 선수 그러나 뺏깁니다. 다시 공 뺏어냈고 넘어졌습니다. 반칙. 좋은 지점에서 프리킥 획득하는 중랑입니다. 네, 중랑은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좋은 상황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겠고요. 예. 지금과 같은 사실 공격이 통하지 않을 때는 지금과 같은 이 세트피스에서 좀 골을 노려보는 어쨌든 상대를 좀 심리적으로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예. 그런 상황을 이때까지는 고민성 골키퍼가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데 네. 박재철 선수가 이번에도 키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앞선 반칙 장면입니다. 지금도 권지성 선수가 어깨를 또 먼저 집어넣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앞쪽에 수비벽을 쌓고 있는 양평. 자, 공인성 선수가 듬직하네요. 지금 벽 뒤에서도 정말 크게 보입니다. 예. 다시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감아찼습니다만 뜹니다. 김호승 선수가 프리킥을 이번에 이행했습니다. 네. 교체 투입 된 김호승 선수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킥이 좀 날카로운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투입이 됐는데 후반전에는 조금 더 크로스 상황을 많이 만들어서 이 안쪽에 있는 김한월 선수에게 조금 더 많은 찬스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후반전 들어오면서는 9km 중랑이 빠른 압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 뺏었습니다. 왼쪽 측면 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달립니다. 그러나 크로스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두 번 정도 앞쪽으로 치고 나왔을 때 크로스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크로스를 올려줘야 반대쪽에 있는 선수들도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전반전과 비슷한 상황인데 어쨌든 선수들도 경기를 뛰면서 또 느낄 거고요. 그래서 바뀌어질 중랑입니다. 예. 자, 양평이 왼쪽 공간을 봤습니다. 충돌이 강하게 이루어졌어요. 자, 지금은 이 전 상황에 정철호 선수에게 연결되기 전에 파울이 선언이 됐죠. 예. 아무래도 이 양평의 발이 조금 더 위협적이었다. 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공격권 가져오고 있는 양평. 이 양평이 후반전이 시작되면서 조금씩 어떻게 보면 선수들 좀 글쎄요. 중랑이 좀 강하게 나오니까 좀 당황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예. 자, 무엇보다 이런 흐름 속에 중랑은 어떻게든 빨리 한 골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고
양평 입장에서는 또 후반전 초반을 잘 넘긴다면 추가골 또 어쩌면 또 대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조금 침체돼 있는 이 지금 분위기를 양평은 바꿀 필요가 있겠고 중랑은 지금 이 양평이 약간 당황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을 좀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반칙이 선언되지 않자 약간 당황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분위기를 바꾸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방향을 바꾸면서 왼쪽 그대로 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크로스 준비. 머리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쨌든 올라올 수 있는 상황에 올라와 줘야 지금처럼 뭐 수비가 좀 힘겹게 걷어내는 상황, 지금도 코너킥을 얻어냈듯이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합니다. 예. 방금은 안정훈 선수였나요? 머리로 걷어내주면서 이런 부분이 공인성 골키퍼에게는 굉장한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지금도 그냥 뒤쪽에 흘렀다면 이 중랑의 공격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몸을 날리는 수비는 공인성 선수가 정말 좀 고마워할 만한 그런 플레이죠. 예. 자, 반면 계속해서 빈틈을 만들기 위한 세트피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너킥 왼쪽 이어나갑니다. 박재철의 오른발. 골키퍼 펀칭. 그리고 다툼에서 중랑이 이겼습니다. 올라가야죠. 올라옵니다. 골키퍼 정. 그리고 빠르게 연결. 권정 선수가 왼쪽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칙으로 끊고 있는 중랑. 네, 좋습니다. 중랑도 뭐 어쨌든 영리하게 이 높은 지역에서 파울로 눌러주는 모습이고요. 예. 자, 중랑이 지금 후반전 달라진 게 수비 전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네요. 지금 한 8명의 선수가 빠르게 내려오면서 수비 이 라인을 형성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확실히 말씀대로 자기 지형에 지금 단숨에 복귀한 선수가 굉장히 많아 보였습니다. 네, 전반전에는 양평 선수들이 많았는데, 예. 자, 양평의 득점까지 기회가 됐습니다. 또 하나의 골을 만들고 있는 권지성. 점수는 3대0. 결국 중랑이 흔들어봤습니다만 더욱더 세차게 흔들고 있는 양평 FC. 양평 무섭네요. 예. 네. 무섭습니다. 지금 뭐 경주의 경기가 시작됐겠지만 예. 어쨌든 양평은 계속해서 올라와야 될 타이밍에서 계속 올라와주고 있고 이 권지성 선수에게 볼이 정확히 연결되고 있고요. 예. 어쨌든 계속 이 공격을 성공해 나가고 있는 양평인데 자, 권지성 선수가 뭐 실수를 할 수도 있겠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정확하게 이런 연결해주는 모습도 정말 좋습니다. 예. 정말 이 축구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의 그 장면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과연 이 장면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크로스 상황에서 크로스 올리는 선수가 어떻게 보면 반대쪽을 완벽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올린 크로스였는데 예. 약속한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항상 권지성 선수가 자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권정 선수의 머리에 이번에는 정확히 맞았고요. 앞서 전반 초반만 해도 머리 살짝 스치면서 지나가면서 골을 만들지 못했던 권정 선수인데 이제는 헤드트릭까지도 어쩌면 넘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 타이밍에 올라와야 권지성 선수가 그쪽에 있고 권지성 선수 주변에 수비가 없는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예. 반대로 중랑도 계속해서 뭐 반대쪽을 보고 정확히 머리에 올려준다기보다는 뭐 계속해서 이 좀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에 지금처럼 크로스를 시도해주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균형의 추 자체가 한쪽으로 아주 많이 기울게 됐습니다. 네. 또 한번 권지성인데요. 자, 이렇게 멀리서 들어오는 패스도 정말 정확하고 권정 선수도 끝까지 또 싸워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계속 칭찬하는 것이 말씀대로 지금도 뺏겼습니다만 끝까지 경합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볼이 뭐 한 번에 멀리 나왔을 때는 중랑 선수들도 아직 미쳐 내려오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중랑의 공격이 이어질 수 있는데 저렇게 수비를 해주면서 좀 그쪽에서 좀 시간을 벌어주는 이런 역할도 하게 되겠고요. 예, 권정 선수가 팀의 주장으로서 공격도 만점 역할 그리고 최전방에서 수비까지도 겸업해주고 있습니다. 아, 권정 선수 무섭네요. 예. 네. 뭐 원톱 공격수로서 할 수 있는 뭐 키핑 그리고 뭐 득점까지 해주고 있고 거기다가 이 많은 활동량 가져가면서 수비까지 열심히 해주는 이런 헌신적인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권정 선수 무서운데요. 예. 특히나 저희가 이 축구 게임을 하다 보면 잘하는 선수, 뭐든 잘하는 선수를 육각형 플레이어라고 하는데 예.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권지성 선수입니다. 모든 능력치가 이 끝에 꼭지점에 예. 있는 그런 선수죠. 그렇습니다. 오늘 공수 장면에서
만점 활약 보여주고 있고 이대로 경기가 종료된다면 MVP가 누구냐라는 질문에는 모두 동일한 답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웬만한 이 스타 플레이어들은 또 공격에 이 좀 쏟아붓기 위해서 수비에 좀 소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 권지성 선수는 수비까지 또 열심히 해준 이런 모습이 또 보여집니다. 예. 이번에 골키퍼 양평 진영에서 여유롭게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평FC도 교체 카드로 준비하는 모습인데 등번호 18번의 김진현 선수, 공격수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3대 0인데 또 공격수를 투입하고 있는 양평입니다. 예. 오늘 김경범 감독이 정말 닭공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하프타임 때도 얘기를 잠시 나눴었는데 오늘 김경범 감독은 그라운드를 좀 떠나서 이미 여유로운 모습으로 경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경기 전에 이 선수들이 몸 푸는 장면을 운동장 반대쪽에서 네, 보고 저희가 또 사전에 인터뷰를 하지 못할 정도로 경기장 반대쪽에서 그냥 뭐 바라만 보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양평의 이런 경기력을 예상이나 한 듯이 그런 모습도 보여진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좀 큰 그림을 그렸던 것 같고 그 그림을 채워가는 과정 속에 먼저 첫 번째 교체 카드 김진현 선수를 투입시켰습니다. 김진현 선수는 이 안정우 선수가 위치하고 있던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로 그대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예. 이렇게 되면 고광민 선수와 정철호 선수와 함께 허리를 또 한 번 맡을 선수로 낙점을 받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안정훈 선수보다는 더 이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선수이기 때문에 권지성 선수 뒤쪽으로 좀 더 집요하게 파고드는 더 골을 많이 노리는 이런 모습도 보여지겠네요. 예, 양평의 공격창이 굉장히 더 날카로워질 것 같습니다. 네. 뒤에 보면 중랑이 지금 3대0 상황에서 좀 무리하게 뛰쳐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수비수를 늘려서 막는 게 아니고 공격수를 더 투입해서 더 이 격렬한 공격으로 막아내는 요즘 축구에서 뭐 팬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또 전술 용병수를 보여주고 있네요. 예. 자, 방금 발이 약간 높았는데 그대로 중랑의 공격권 이어지고 있습니다. 왼쪽 공간이 넓고요. 단번에 크로스가 올라올 수 있을지 한번 네. 접다가 뺏깁니다. 자, 지금도 보세요. 지금 처음에 크로스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한 번 더 드리블을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막히는 상황에서 뺏기지 않는다면 또 다른 상황이 될 수 있지만 또 뺏겼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역습을 맞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양평은 시원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연결 그리고 박스 안쪽에 공격수 4명이 손을 들고 있습니다. 크로스 어기로 쏠랐고 발이 나갑니다. 네.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정철호. 지금은 교체 투입된 김진현 선수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권지성 선수 뒤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지금 사이드에서 이 크로스 상황을 만들었고 예. 권지성 선수가 뒤쪽으로 돌아나가면서 이 중앙 수비수를 바깥쪽으로 끌어냈고 크로스가 앞쪽으로 니어포스트 쪽으로 형성이 되면서 이 미드필드인 정철호 선수가 1선까지 올라가서 슈팅을 시도해주는 모습이네요. 예. 자, 뒤쪽에 권지성 선수가 위치하고 있고 앞쪽으로 정철호 선수가 잘라준 모습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 위협적인 슛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양평FC. 오늘 뭐 공격에 여러 가지 정답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양평입니다. 네. 정말 이 지난 시즌에도 좀 무서운 모습. 어떻게 보면은 뭐 경기력은 좋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승리라는 모습이 좀 어떻게 보면 뭐 고춧가루 부대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 올해는 이 좋은 경기력까지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K3의 좀 강자로 올라서는 이런 모습이 또 보여지네요. 예. K3의 강자, 또 이러한 경기력을 축구 팬들이라면 좀 다양하게 관람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시선이 많이 쏠리는 대회가 바로 FA컵 대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며칠 전에 이 FA컵 32강 대진이 있었는데, 예. 대진 추첨이 있었는데, 자, 먼저 이 공격 이어드린 이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와야죠. 이번엔 단번에 크로스, 짧게 넘어지면서 갖다 대지 못했습니다. 양평의 볼 처리. 자, 뭐 FA컵 이야기를 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양평은 상주 상무와 경기를 하게 되는데 뭐 오늘 이 정도 경기력이라면 뭐 K리그 1에 있는 상무와 경기를 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뭐 좋은 경기력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양평 선수가 뛰쳐나갈 때 중랑 선수가 유니폼을 잡아 끌었기 때문에 네. 경고 한 장을 또 하나 받게 됐습니다. 자, 앞서 김문기 선수로 보이고요. 저희가 정확히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중랑은 선수 교체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예, 등번호 33번에 임준희 선수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축구단의 두 번째 선수 교체 있습니다. 4번 김상우 선수 나오고 33번 임준희 선수가 교체 투입됐습니다. 그대로 위치하게 되겠고요. 예. 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그대로 위치하게 되겠고 조금 더 빠른 유형의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등번호 33번의 임준희 선수가 김호승 선수가 투입된 이후에 또 하나의 교체 카드로 그라운드에 입장을 했습니다.
네, 크로스 감아 올렸고요. 떨어지는 네. 공 왼쪽 줍니다. 이번에도 박스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굴절된 공 뜹니다. 높게 머리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 선에서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중랑 이럴 때 좀 빠르게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죠. 또 일선에서부터 이 선수들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수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참이 여의치 않다라는 표현만 거듭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공격권 가져왔습니다. 중랑 이번에 중앙 쪽 왼쪽 줍니다. 왼발 크로스. 수비수 가볍게 발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크로스가 올라와야 걷어낸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볼을 가져올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런 패스가, 패스는 참 이 선수들이 이런 날씨 속에 뛰면서 굉장히 좀 힘이 빠지는 그런 패스가 될 텐데요. 그렇죠. 이 중랑이 전반전에 당했던 것처럼 지금 이 크로스 이후에 중랑이 양평을 가둬놓는 이런 상황이 지금 한 차례 나왔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패스 미스를 한다면 또 다시 반대로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나오기 때문에 중랑으로서는 좀 어려운, 아쉬운 그런 상황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네요. 예. 앞서 이제 김호성 해설위원이 언급해주신 이 K3 리그 어드밴스에 속한 팀들이 또 이제 32강에 나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상대 팀의 면면을 보니까요, K리그 클래식 그리고 K리그 챌린지 그리고 내셔널리그에 속해 있는 그런 굵직한 팀들이 좀 포진되어 있네요. 그렇죠. 뭐 수원 삼성, 부산 아이파크, 대전 코레일. 네, 왼발 슈팅! 크로스바 강타! 들어갔더라면 입이 쩍 벌어질 만한 그렇죠. 멋진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뭐 공인성 골키퍼도 쳐다만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슈팅이었어요.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장면을 연출한 이후에 곧바로 실점했었던 오늘 서울 중랑축구단입니다. 자, 글쎄요. 자, 앞서 빨래줄 같은 슛은 김호승 선수의 슛 장면이었고요. 중랑이 뭐 살아나는 듯 하지만 계속해서 이 실수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서 실수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팀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예. 지금 김호승 선수의 이런 슈팅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높은 지역에서 슈팅을 시도했으면 조금 더 날카롭고 정확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고요. 예. 어쨌든 상대방 골대로 최대한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가느냐. 양평 선수들은 정확한 패스적으로 많이 뛰지 않으면서 가고 있고, 중랑 선수들은 좀 어렵게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아직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중랑. 우리 왼쪽 보면서 김호승. 파스 바깥쪽 또 한 번의 슈팅! 골키퍼 잡습니다. 자, 김호승 선수가 교체돼 들어와서 계속해서 날카로운 크로스, 슈팅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자 양평이 그대로 돌려주려 합니다. 하지만 골키퍼에게. 자, 지금 양평도 후반에 20분이 다 돼가면서 이 최전방 라인과 이 뒤쪽에 있는 고강민, 정철호 이 미드필드 라인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예. 확실히 이런 날씨 속에 선수들이 더욱더 분주하게 뛰어다닌다면 체력 소모는 평소보다는 확실히 빨라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점수는 3대0. 현재 K3 리그 2위에 속해 있는 양평 FC가 앞서고 있습니다. 왼쪽 연결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최영우의 찔러주는 패스. 크로스가 나오겠죠? 김여호수의 크로스. 굴절되면서 골라인 아웃. 코너킥. 네, 양평은 이런 타이밍에서 계속해서 시도를 합니다. 막혀도 코너킥이고 연결된다면은 또 뭐 득점과 연결될 수 있고 위협적인 상황을 어쨌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여호수아 선수가 전반전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역할을 맡았었는데 이번에는 왼쪽으로 돌파를 시도했던 장면이었고요. 네, 뭐 오른쪽에서는 뭐 안쪽으로 잘라 들어가면서 슈팅, 왼쪽에서는 뭐 크로스 위주의 이 플레이를 하게 되겠죠. 예. 또 한번 잡습니다. 김여호수아 크로스. 하지만 골라인 아웃. 네,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왼쪽으로 파고들면서 크로스를 시도한 장면입니다. 예. 리그에서 2골을 기록하고 있는 김여호수아. 앞선 라운드에서는 팀의 이 승점 쌓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수였는데 오늘 경기만큼은 팀의 주장 권지성 선수가 큰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권지성 선수도 사실 쓰임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뭐 공격적으로도 쓰기에 이 감독이 생각하기에 정말 매력적인 카드, 그리고 앞쪽에서 수비까지 해주기 때문에 정말 더 매력 있는 이런 오늘 여우수아 선수, 황재혁 선수, 권지성 선수 이런 선수들입니다. 예. 김경문 감독이 가지고 있는 공격 카드 중에서는 정말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카드들이 되고 있는 세 선수입니다. 네, 정말 매력적이죠. 예.
오늘 권정 선수는 매력 포인트를 2개 올렸습니다. 네. 전반전 하나, 후반전 하나. 아, 새롭네요. 매력 예. 포인트. 김효수아 선수는 포인트를 계속해서 연장해 나오고 있고요. 네. 권정 선수 지금도 정말 허슬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중앙수 연결, 중랑 기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짧게 주고받습니다. 김호승 돌아서면서 왼쪽 약간 지체되고 있는데 왼발 슈팅! 그렇죠. 굴절되면서 코너킥. 타이밍이 늦었죠. 네. 처음에 컨트롤 해놓고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서 뭔가 좀 자신감이 없어요. 지금도 뭐 옆쪽으로 볼을 돌리려다가 양쪽이 다 막히니까 어쩔 수 없이 슈팅을 시도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거든요. 예. 좀 더 자신 있는 플레이를 펼쳐줬으면 좋겠네요. 확실히 전반전부터 바꿨는데 양평과 비교되고 있는 것은 자신감 있는 플레이 그리고 지치지 않는다 이런 네.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있네요. 그렇죠. 사실 뭐 말로 그냥 이야기하면 쉬운 부분이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박지슬의 코너킥. 자, 이번에 양평 선수 머리 맞았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코너킥. 여우수아 선수도 전반전에 권지성 선수가 득점할 때 매력 포인트를 하나 올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늘 공인성 골키퍼는 많은 포인트를 쌓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 무실점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듬직해요. 예. 네. 이번엔 반대쪽에서 흔들고 있습니다. 코너킥. 골라인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왼쪽 중요한 크로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헤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권정 선수가 수비진까지 올라와서 단번에 패스 연결했습니다. 김정호가 달리고 있습니다. 자, 스피드를 즐기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 박스 근처까지 왔습니다. 직접 슈팅 벗어났습니다. 확실히 오늘 같은 경기 내용에서는 본인도 골 욕심을 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정말 무섭네요. 뒤쪽에서부터 막 어떻게 보면 뭐 들소처럼 막 밀고 나가면서 슈팅까지 이어주는 뭐 레알 마드리드의 뭐 베일이나 가레스 베일이나 뭐 호날두 선수 같은 이런 플레이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선수가 있습니다. 자, 김요서가 선수가 신나게 달린 이후에 지금 교체를 단행하는 모습이었는데 잠시 좀 물러나고 있고요. 앞서 교체를 준비하던 선수가 신원호 선수였습니다. 네, 지금 글쎄요, 어떤 상황에서 다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교체 투입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의 네. 좀 지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자, 앞서 들어갔던 김진현 선수의 모습. 자, 지금 시간대는 선수들이 뭐 좀 근육에 무리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좀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뭐 교체를 하려고 할 때 뭐 저를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사인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지금 그 부분에서 좀 코칭 스텝과 상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자, 과연 어떤 선수가 또 물러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따냈고 권지성 선수가 이번에 권지성 선수가 미친 듯 질주하고 있습니다. 멈춰섰고 공 잡아놓고 자, 슛 준비. 자,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자, 계속된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지성 따내고 넘어졌어요. 자, 파울이 아니네요. 네. 자, 지금 권정 선수가 예. 좋은 활약 보여주지만 지쳤어요. 예. 네, 지금 권지성 선수를 바꿔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골도 터트리고, 뭐 앞쪽에서 키핑, 뭐 돌파, 와 대단합니다. 예. 네. 지금 장면도 약간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영균 주심도 이 그라운드에 미끄러운 상태나 좀 비가 오는 상황을 인지를 하고 피스를 쉽게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권지성이 자. 잘못했어요 김여호수와 태클. 여우수아! 피해서 슛! 오른쪽 벗어납니다. 땅을 치네요. 예, 야. 굉장히 아쉬워하는 김여호수와. 권지성 선수 오늘 포인트 하나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정말 아쉽네요. 자, 그리고 앞서 준비했던 이 교체 카드가 바로 양동의 이 장면인데 24번에 신원호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정말 좋은 활약 펼쳐준 권정 선수를 빼주는데, 권정 선수가 너무 많은 활약 펼쳐줬지만 지금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예. 자, 그리고 이 포인트를 기록하고 물러날 수 있었는데 그렇죠. 김요소아 선수가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매력 포인트 하나를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아쉽게 됐네요. 자, 이제 신원호 선수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앞선 4라운드 경기 2천 원정 경기에서 팀이 승리하는 데 있어서 이 선수의 활약상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자, 경기 종료에 결승골을 기록했죠. 네. 자, 떨어지는 공인데 잡아놓고 푸른 공 중라인 가져갔습니다. 빠른 연결. 자, 수비수와 1대1 싸움인데요. 넘어졌습니다. 노련합니다. 네, 이정원 선수 지금 앞쪽 길을 막으면서 뭐 큰 힘 들이지 않고 막아내는 또 센스 있는 모습이에요. 예. 지난 시즌에 이정원 선수가 주장으로서 좀 팀을 맡으면서
정말 많은 이 선수들에게 동기부여와 좀 그렇게 선수들을 좀 이끌고 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올 시즌에서도 이 양평에서 정말 좋은 활약 펼쳐주고 있네요. 예. 결국에는 저희가 서두에 언급해드린 감독 교체라는 공통 키워드, 하지만 차이가 나고 있는 성적 배경, 결국에는 주축 선수가 유지됐던 양평FC의 장점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오늘 경기에서 들고 있네요. 네, 뭐 그렇게 이 주축 선수들 호흡이라는 부분이 축구 이 단체 경기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부분이 오늘 또 이 경기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영리하게 자신의 공격권으로 만들고 있는 양평FC. 네, 이정원 선수가 등을 지면서 뭐 어떻게 보면은 몸싸움만으로 공격권을 가져오는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앞서 이제 자신의 몸을 밀어넣으면서 이제 골라인 아웃을 유도했던 양평FC 선수의 모습, 이 부분이 3대0으로 끌려가고 있는 중랑 입장에서는 사실 좀 신경전의 재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뭐 축구에서 저런 장면에서 선수들이 가장 많이 좀 몸싸움이 일어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영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정원 선수가 저렇게 좀 짜증나게 하면서 지금 뭐 경고 카드가 주어졌는데 예. 저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좀 건드리는, 심리적으로 건드리는 이런 또 영리한 모습일 수도 있겠고. 네, 회장입니다. 네. 자, 아마도 경고 누적일 수도 있겠는데 네. 앞서 김문기 선수가 경고를 한 장 받기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글쎄요, 지금 주심이 어떤 선수에게 정확히 퇴장을 선언했을지요. 27번에 김문기 선수가 지금 퇴장이 선언이 됐는데, 자, 김문기 선수가 앞서 경고 한 장이 있었고 이번에 양팀 신경전 속에 경고를 한 장 더 받게 되면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 중랑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고요. 예, 자, 지금도 주심에게 단말말을 외치다가 주심이 다시 한번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뭐 경험적인 부분에서 선수들이 뭐 흥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사실 뭐 오늘 경기가 이렇게 끝난다고 해도 또 다음 경기, 리그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음 경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팀한테도 정말 큰 손해가 되겠고 본인한테도 이 팀 분위기에도 정말 많은 이 손해를 끼치는 이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이 마치 좀 엎친 데 덮친 격이라 볼 수 있겠고 경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자 경고의 범람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결국 한 명이 퇴장나고 맞습니다. 그리고 위협적인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힘겹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쪽에서 공격이 이어나가는 양평. 주장완장은 고광민 선수가 물려받게 됐습니다. 뒤쪽. 이렇게 되면 양평FC는 오늘 승점 3점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양평은 신원호 선수가 들어가면서 황재혁 선수가 이 김진현 선수 자리였던 이 공격형 미드필드 자리에 들어오게 되겠고, 예. 김진현 선수가 원톱 공격수로 자리하게 되겠고요. 교체 투입된 신원호 선수가 이 왼쪽 공격수로 투입이 되게 됩니다. 예. 자, 그러고 보니 오늘 김경범 양평 감독은 계속해서 공격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네. 중라의 공격. 역습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약간 띄워주는 패스. 머리 연결 이후에 양평이 공격권 가져왔습니다. 김진현. 왼쪽에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은 수비들이 앞쪽을 막고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뒤쪽으로 빼서 반대로 돌려주는 영리한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고광민. 짧게. 마치 앞서 이 베일 그리고 호날두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번엔 좀 바르셀로나의 미드필드진을 볼 수 있는 그런 패스워크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절대 뺏기지 않고 침착하게 볼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중랑 선수들을 가둬놓고 때린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갑자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들어간 선수에게 그 흐름대로 이어나갑니다. 김여호수아 역공물입니다. 지금은 교체 투입된 신원호 선수의 컨트롤이 길은 상황에서 여호사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서 슈팅까지 이어준 모습입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오늘 앞서 언급해드린 오후 3시부터 시작했던 경주시민축구단과 김포시민축구단의 경기, 이 경기에서 현재 4연승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경주시민축구단 입장에서는 확실히 좀 오늘 양평의 경기력은 압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오늘 이 경기가 중계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많이 분석을 해 나와야 할 경기입니다. 예, 다시 김여호수가 달리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슛! 골키퍼 다리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여호사 선수 좋습니다. 예.
지치지 않는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전방 압박 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양평. 이번엔 중앙 쪽 주고받는 패스가 막힙니다. 중랑 높은 지역에서 터치 그렇죠. 한번 길었고요. 사실 높은 지역에서 지금처럼 짧은 거리를 좀 한 100% 정도 뛰면서 볼을 끊어낸다면 이 중랑보다는 더 적게 뛰고 볼을 뺏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유리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지금 어느새 패스 한 번으로 단숨에 중랑 지향까지 올라왔다가 왼쪽을 보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예. 뭐 상대팀의 전개 과정도 빠르게 체크를 해봐야 되고 또 경기장의 뭐 이런 환경적인 측면도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쉽지만 좀 풀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또 축구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패스 미스가 나오고 있죠. 예. 공격을 즐기고 있는 양평입니다. 빠르게 돌아섰고 살짝 내줍니다. 악정면 오른발 슈팅! 살짝 떨어집니다. 김진영. 이 공격수로서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슈팅 가져갈 수 있는 공간과 위치였고요. 예. 저렴한 공격수라면 이렇게 뭐 슈팅을 만들어내는 이런 능력들이 우선 기본이 돼야 하고 여기서 골대 구석으로 정확히 차 넣을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또 플러스가 돼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양평FC의 공격력을 보면서 FA컵 대회에서 이 수사불패 상주상무와 맞닥뜨렸을 때 어떤 공격을 보여줄지 굉장히 좀 기대가 모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공격 패턴이 나올 수 있겠고 이 K리그 1 팀인 상주가 예, 또 한 번 기회입니다. 어느새 박스 안쪽 왼발 크로스 연결 막힙니다. 코너킥. 상주가 당황할 수 있겠네요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예. 진짜 상주가 당황할 수도 있는 그런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황스러운 것이 지금 교체 카드가 필드 플레이어가 아니라 골키퍼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중랑축구단. 지금 뭐 양평의 패스. 그렇죠. 네, 양평의 공인석 골키퍼를 빼주고 있는데 뭐 스코어적으로 여유가 있고 골키퍼는 사실 이 경기를 경험할 수 있는 경우가 적습니다. 이렇게 여유 있을 때 골키퍼의 이런 경기 감각을 좀 올려줄 수 있는 이런 교체인 것 같아요. 예. 김영익 골키퍼가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 공인석 골키퍼는 무실점 내용으로 자신의 몫은 해냈고 이제 남은 시간이 약 12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양평FC의 새로운 골키퍼 김영익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날씨만큼은 경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양평 선수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얻는 것이 많은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왼쪽 김진현 벗겨내고 오른발 슛! 수비진을 막히면서 골절. 그다음에 연결이 됐습니다. 왼쪽 최영훈 뒤쪽에서 정철호 여의치 않자 뒤쪽 그리고 가운데 공간이 넓습니다. 자, 중랑 선수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네, 지금 워낙에 이 패스 플레이가 실수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금도 패스를 한 이후에 들어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필패스 이후에 바로 슈팅. 수비가 붙기 전에 가장 편한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계속해서 연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혀 힘들이지 않고 공격을 슈팅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양평이고. 자, 그렇죠. 지금도 골차. 네. 네, 결국에는 공을 지니고 자신이 좋은 슈팅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패스만을 통해서 그렇죠. 이제 공간에 공이 왔을 때 그대로 때리고 있는 양평입니다. 반면 중랑은 이제 그 기회를 찾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칙 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 쉬운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어렵게 볼이 들어가기 때문에 쉬운 위치에 있는 선수도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을 중랑은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요. 예. 다시 중랑 공격. 약 10분 남은 양팀의 5라운드 경기입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서울 중랑축구단의 유니폼 색깔 자체가 분데스리가의 도르트문트를 연상케 하는데 그런 압박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른쪽 골키퍼 클롭 감독이 도르트문트를 떠나서 일단 김상환 감독이 이끌고 있는 서울 중랑축구단입니다. 앞서 이제 김영희 골키퍼가 들어온 이후에 공을 처음으로 만져봤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골키퍼 앞쪽에서 선수들이 플레이를 했을 때 골키퍼가 뭐 이렇게 좀 반응하는 스텝을 하면서 반응하고 골대가 어딘지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골키퍼한테는 정말 큰 그런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왼쪽
돌파 시도. 태클. 다시 충남. 하프라인 넘어서고 있습니다. 박재철 오른쪽 줍니다. 다시 뒤쪽으로. 공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양평 수비 라인 정말 이쁘네요. 네. 잘 서 있어요. 자, 예, 이번에 들어갔지만 기가 올라갔습니다. 정말 두 줄로 이쁘게 서서 수비를 잘 하고 있는 양평이고, 예. 사실 이 경기를 좀 보다 보면 골키퍼가 이 관중 입장에서, 시청자 입장에서 뭐 하는 거지? 왜 저런 실수를 하지라는 상황이, 이 골키퍼가 자기 앞쪽에서 이런 플레이들을 좀 경험하지 못하고 경기 감각이 떨어졌을 때 골키퍼들은 그런 실수를 하거든요. 예. 골키퍼도 예를 들어서 부상을 당한다면 백업 골키퍼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기에서 골키퍼에게 이렇게 경험을 주는 부분은 정말 좋아 보이고, 요즘에는 골키퍼들도 발로 이 경기를 많이 풀어나가는 이 독일의 노이어 선수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또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골키퍼들의 이런 경험은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패스미스가 나오면서 중랑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왼쪽으로 연결됐습니다. 과연 슛을 때릴 수 있을지 한번 잡고 이번에 지체되고 있습니다. 수비진에 막혔습니다만 다시 한번 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너무 짧게 좋아요. 네. 바로 때려야 됩니다. 막혔고요. 구출된 공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골키퍼 김행익. 여기서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런 부분들. 네. 선수 골키퍼가 좀 경기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저런 부분들입니다. 예. 아마도 이 김호성 해설위원의 이야기를 들은 모양입니다. 네. 자, 뒤쪽에 뒤따라온 선수 있었는데 잡지 못합니다. 자, 또 그렇죠. 막혔습니다. 필요가 있죠. 고강민 선수 노련합니다. 네. 지금 체력적으로 정말 힘든 상황에서 어디로 갈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막아줄 수 있는 김준현 패스. 왼발 슈팅 높게 떴습니다. 지금 이 슈팅도 어떻게 보면 앞쪽에 4명의 선수가 좀 만들었지만 이 처음에 고강민 선수의 정말 좋은 커팅이 있었기 때문에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지금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이 마치 대한민국 대표팀의 기성용 선수가 하고 있는 그런 듬직함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 고강민 선수입니다. 기성용 선수보다 신장이나 피지컬 부분에서는 조금 작을 수 있지만 정말 이 영향력이 정말 커 보이는, 경기장에서 정말 커 보이는 고강민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앙 쪽 황재혁의 오른쪽 연결 패스였고요. 뒷걸음질 양평. 어느새 후반전도 40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40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 속에 양평이 여전히 앞서고 있습니다. 점수는 3대0입니다. 쉽게 공격할 때 공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있는 양평. 오른쪽. 왼쪽 봤습니다. 쉽게 뺏기지 않습니다. 급한 상황을 자신들이 만들지 않기 때문에 좋은 공격을 펼칠 수 있고요. 최영훈의 오버래핑 한번 접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달려면서 헤더! 들어갑니다! 점수는 4대0. 오늘 경기 쐐기를 막는 양평입니다. 자, 교체 수입 때 신원호 선수가 권지성 선수 뒤쪽에서 골대 반대쪽까지 잘라 들어오면서 멋진 헤더로 또 골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되면 신원호 선수가 2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게 됐고 2경기 연속 40분대 후반전 40분대의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의 시오 타임이라는 송지효 선수가 항상 35분 이후에 계속해서 골 터뜨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K3 어드밴스의 이 원호타임, 원호타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신원호 선수예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임팩트도 그랬고 몸을 비틀면서 정말 쉽지 않은 이 헤딩슛 스킬이거든요. 앞서 이 권지성 선수는 달려가면서 그 힘으로 곧바로 헤더 연결을 했다면 신원호 선수는 조금 더 정교하고 기술적인 헤더를 구사했습니다. 그렇죠. 전반 초반에 이정원 선수가 올린 크로스를 권지성 선수가 좀 몸을 비틀면서 비슷한 상황에서 헤딩을 했을 때 실패로 돌아갔는데 자, 신원호 선수가 비슷한 상황에서 몸을 비틀면서 또 권지성 선수가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을 보여주는 신원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카드가 많아요, 양평은. 자, 오늘 양평의 골 장면에서도 여러 가지 좀 골 장면 내용이 나왔습니다. 헤더골도 2골이 있었고, 그리고 개인 능력, 집중력으로 만든 골도 있었고, 고강민 선수의 중거리 슛도 있었고요. 그렇죠. 자, 지금은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죠. 골키퍼가 머리로 밀어냈습니다.
저희 후반전 40분을 돌파했습니다. 와, 여우수아 선수 잘 뛰네요. 예. 네. 자, 그리고 양평은 등번호 4번인 이명태 선수를 빼주고 있습니다. 양평은 계속 공격수를 집어넣고 있네요. 예. 자, 오늘 김경범 감독은 어떤 생각을 갖고 경기에 임했을까요? 양동FC 세 번째 좀 봐야 알겠지만, 이야, 대단합니다. 12번 문진규 선수가 12번 문진규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아, 그대로 이명태 선수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러네요. 문진규 선수가 또 수비수의 역할을 현재 맡고 있고요. 뭐 이렇게 된다면 오늘 경기 승리에 대해서 확신하는 김경범 감독, 이제 다양한 선수를 좀 시연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중앙 수비수나 골키퍼는 사실 경기 교체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여유 있는 상황에서 골키퍼도 교체해주고 이 중앙 수비수인 문희기 선수도 교체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청주FC 1라운드 이번 리그 경기에서 3대0 승리하면서 최다골 경기였었는데 양평FC는 5라운드에 또 최다골 경기를 현재까지는 만들고 있습니다. 네, 뭐 시간이 지금 뭐 추가 시간까지 해서 한 뭐 4분,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예. 충분히 한 골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한 골을 원하고 있는 김여호수아 속도를 냅니다. 왼발 슈팅 살짝 벗어납니다. 오늘 지치지 않고 있는 김여호수아. 오사 선수는 지금 뭔가 나도 오늘 4대0인데 내가 공격수인데 오늘 한 골도 못 넣네 약간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슈팅을 시도해주고 있어요. 예. 공격수라면 저 정도 욕심은 있어야 하고 선수들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신선한 자극제가 오히려 되고 있는 이제 오늘 양평FC의 공개를 볼 수 있겠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공격수로서 팀이 4대0으로 승리했는데 나는 한 골도 못 넣었다라는 부분은 팀이 4대0, 5대0으로 승리해서 기분은 좋지만 개인적으로 좀 반성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예. 네. 괜히 이 원호 타임이 원망스러울 수 있는 네, 그렇죠. 여호수아 선수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 전 슈팅 상황을 계속 곱씹으면서 혼자서 아쉬워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 지금 위치로 봐서는 앞서 권지성 선수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김여호수아 선수인데요. 네. 중랑의 공격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랑의 반칙을 선언했습니다. 요즘에 이동국 선수가 이 K리그에서 정말 회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동국 선수가 뭐 발리슛을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리슛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정말 아쉬워하는 이런 모습들이 요새 팬들 사이에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여우수아 선수도 그런 이 공격수로서의 욕심, 이런 집념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는 플레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앞서는 양평의 반칙이었는데 공을 다시 따냈습니다. 중앙 쪽 공간이 넓습니다. 기회입니다. 한번 접어놓고 왼발 슈팅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아수아는 황재혁 선수입니다. 자, 지금도 황재혁 선수에게 패스를 하긴 했지만 황재혁 선수가 1대1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우수아 선수는 또 반대쪽으로 계속해서 뛰어들어가면서 달라고 소리치는 대단하네요. 예. 네. 이제는 팀의 승리는 거의 확정이 됐고 이제 서로 간의 골 욕심을 내고 있는 양평 선수들입니다. 사실 뭐 4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 뒤쪽에서 천천히 돌리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선수들이 욕심을 내면서 더 많은 스코어를 가져가는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은 팬들을 또 경기장으로 끌어들이겠고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왼쪽 공격. 바로 크로스. 달려온 슛! 살짝 벗어납니다. 자, 하지만 확실히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전부터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집중력적인 부분에서 좀 힘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에 하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또 골을 많이 적립하는 것이 유리하고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뭐 지난 시즌에도 그랬지만 뭐 2위가 승점이 35, 3위 35, 4위 양평도 35점이었지만 골 득실에서 2, 3, 4위가 나뉜 지난 시즌이었는데 뭐 여유가 있을 때 골을 더 많이 넣어놨을 때 뭐 2위로 또 챔피언 플레이오프로 가게 되면 유리한 위치를 고지할 수 있겠죠. 예. 추가 시간은 2분이 정해졌습니다. 계속된 공격 양평, 이번엔 공 잡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반에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리그 4위로 지난 시즌을 마쳤던 양평FC였는데 사실은 2위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양평이 마지막 두 경기에서 이 KC리그 어드밴스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두 경기가 있었는데 승점 1점만 가져갔더라면 어떻게 보면 이 이천이 좀 플레이오프에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파주가 강등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마지막 두 경기를 패하면서
이천이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지게 되고 자 나오게 되죠. 그 때문에 양평의 나비 효과가 컸던 만큼 오늘은 골 하나하나, 공격 하나하나만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김주호서의 패스였고요. 오른쪽 공간이 생깁니다. 한번 접고 슛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지난 시즌 말미에 그 두 경기를 소홀히 하지 않았더라면, 비교적 그렇죠. 조금 더 열심히 뛰었더라면 4위에 결국 만족하지 않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양평이었는데요. 그렇죠. 플레이오프에서 3경기에 펼쳤던 3경기가 다 비겼었거든요. 예. 2위인 청주시티가 주 경기를 무승부를 하면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챔피언십 결승으로 갔는데, 사실 양평이 승점 1점만 가져갔다면 이 자리에 양평이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정말 아쉬운 그런 리그였고요. 예. 중라의 공격. 오른쪽 벗어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공격 전개에 나서고 있는 중랑인데, 이제 추가 시간도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네, 결국에는 양평FC는 네. 지난 리그를 떠올리면서 오늘만큼의 1분 1분을 더욱더 소홀히 쓰지 않고 열심히 경기에 매진하면서 4대0의 점수로 승리를 따내게 됐습니다. 네, 확실히 어떻게 보면 리그 2위와 지난 시즌에 베이직에 있다가 올해 올라온 리그 최하위 중랑의 이런 클래스를 보여주는, 네, 실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고, 예. 지난 시즌을 좀 선수들이 곱씹기라도 하듯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공격을 좀 하면서 골을 노리는 양평의 선수들이었는데, 양평의 올 시즌 활약이 정말 기대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무패의 팀, 무승의 팀으로 맞붙었던 양평FC와 서울중앙축구단의 5라운드 경기는 5라운드 경기가 끝나고도 무패의 팀, 무승의 팀은 그대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중랑으로서는 퇴장까지 당하면서 좀 아쉬운 경기가 이어지게 되고, 뭔가 중랑으로서는 또 다른 패턴, 또 다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겠고, 양평은 앞으로 리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선두 추격을 위해서 반드시 승점이 필요했던 양평FC 승점 3점을 얻으면서 2연승을 달리게 됐고, 개막 이후 5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양평은 다음 경기부터 원정 2연전에 나서게 됩니다. 전주시민축구단과 포천시민축구단의 맞대결을 앞두고 있고, 포천시민축구단과 다음 경기를 앞두고 있는 서울중앙축구단, 이제 이렇게 양평의 6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8 K3 리그 어드밴스 양평FC와 서울중앙축구단의 5라운드 경기, 이렇게 오늘 양평FC의 4대0 승리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호성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윤동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